오늘은 HR을 제가 접하면서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이때 생각났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대해서 나는 100% 직무몰입자야. 나는 100% 조직몰입자야. 이런 양자택일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등장할 때 성향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직몰입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에 맞춰서 헌신하는 정도가 좀 깊은 편입니다. 기업으로 치면은 외국계나 스타트업에서 많이 보이는 성향이고요. 이런 회사의 사고방식은 함께, 그리고 우리 회사를 키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나쁘게 흘러간다면은 제가 고용주니까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라고 대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무 몰입 성향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과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내 성과가 입증되고 평가받아야 된다. 마땅하게,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죠. 이 성향은 대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내가 일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팀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직무몰입자 성향이라고 해서 조직을 완전히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이 핵가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조직몰입에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거겠죠. 규모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인원 수일 테니까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많이들 실망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죠. 반면에 대기업이 직무몰입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규모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팀까지의 단위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리고 팀들이 알아서들 잘 하면은 회사는 잘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잘못 흘러가면은 나 하나쯤 안 해도 회사는 돌아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애정도 떨어지고 쉽게 내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직 몰입과 직무 몰입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럼 개발자는 어떤 몰입에 좀 강한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직무 몰입에 강합니다. 개발자가 직무 몰입에 강한 이유, 그런 위치에 있는 이유, 그 직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업무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요구받고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도전과 성장 기회를 희망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 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팀 협업을 주로 하죠. 우리 팀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좀 더 좁게 본다면은 내 코드, 내가 작업한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에 관심이 크거든요. 백엔드 개발자를 한번 보죠. 대규모 트래픽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B2C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개발자는 직무 몰입이 강한 직업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조직 몰입이 강한 직무는 조직 사회 목표에 헌신한다라는 이미지입니다. 무언가를 기여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도전적인 기술 연구나 제품 개발, 여기도 개발이랑 연구가 들어가는데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5년 또는 15년 걸리는 거. 오늘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지까지 보여주는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발견된 의료품이 검증까지 마치고 실제 사용까지 들어가려면은 대략적으로 1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비드 때는 예외 상황으로 1.5년 만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별개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교육 분야,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은 HR, 인사관리 쪽도 조직 몰입이 강한 직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해서 듣고 좀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직무 몰입자가 직무 만족에 중요하고 조직 몰입자가 조직 만족에 중요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몰입과 만족은 별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조직 몰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노력해도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러면은 조직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즉, 몰입과 만족은 별개의 개념이고 이 두 가지의 개념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몰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HR 담당자 4년 차인 상황이다. 상상을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어떤 사고로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네. 이것들을 배워서 우리 조직에서 써야지. 라고 접근을 하면은 조직 몰입 성향이 강한 것이고 내가 꿈꾸는 조직이 명확해. 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직을 해야겠다. 또는 내가 HR 컨퍼런스를 갔는데 새로운 기술 이거 배웠어. 우리 회사에 적용해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적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직무 몰입 성향이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써봤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로 B사에서 새로운 선물하기 기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서비스를 배포할 때 우리 회사의 코틀린과 스프링 조합으로 개발을 해보고 싶고 학습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이번 프로젝트는 코프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직무 몰입자 성향이 강한 사고 방식이겠죠. 반면 우리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들을 탐색을 해보니 스칼라 스파크를 적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직 몰입자 성향이 강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진행을 할 때 판단의 근거와 주도권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회사에 속해 있죠. 그러면 회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조직 몰입자겠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맞는 것은 조직 몰입자니까요. 직무 몰입자에 비해서 학습과 성장의 인사이트를 조직에서 발견해요. 우리 조직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뭐지? 성장해 볼 수 있는 건 뭐지? 이직보다는 현 조직에서 실현이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직무 몰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은 계속 이 스택으로 할 것 같은데 내가 스택을 바꾸려면 다른 회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직 몰입자는 직무 몰입자에 비해 비교적 실천 장소의 중요도가 낮아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직무 몰입자가 한 7에서 10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 또는 까다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직 몰입자는 우리 회사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만족하고 한번 테스트해 본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는 이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던 본 주제인 개발자의 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보통은 인식이 어떻죠? 개발자는 이직을 많이 한다. 1년은 채워라. 라는 말을 하죠. 1년은 채워라. 이게 긴 것 같으면서도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짧단 말이죠. 왜냐면은 사회에 나가기 전 그리고 나간 후에도 특정 그룹에 1년 이상으로 소속된 경우가 더 많지 1년 이내로 소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자분들은 군대까지 포함해서 1년을 넘게 그 단체에 속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1년 이상으로 어떤 단체에 속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개발자를 한다. 1년은 버텨라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 좀 특이한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개발자와 반대되는 성격의 직무를 생각을 해봤을 땐 오래 다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무원을 쓰긴 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은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래 다니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아무튼 개발자는 이직이 잦다. 한 회사에 오래 있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래 다닐 사람은 오래 다닙니다. 예를 들어 N사의 개발자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직업에 따라서 조직 몰입 성향, 직무 몰입 성향 이것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직업보다는 개인이 그 상황에서 직무 몰입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조직 몰입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거를 떠올려 봐도 어느 직군이나 이직이 잦은 사람은 있었고요. 특히 스타트업의 거의 모든 직무는 이직이 짧은 편이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에서 높은 확률로 직무 몰입자, 조직 몰입자 모두 조직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직무 몰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은 마음에 드는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조직 몰입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조직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그 외의 것들을 침범하게 돼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채용을 공부할 때 나왔던 개발자 채용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말하겠지만은 이 마케팅 전략에서 설명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직무 몰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동료에게 이직 고민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주로 성장이나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물론 조직 문화, 개발 문화, 성과 평가, 연봉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지한 이직 얘기를 할 때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조직 문화, 개발 문화, 성과 평가는 평소에 욕을 하죠. 특히 조직 만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그리고 연봉 상승에 대한 얘기는 잘 얘기하지 않죠. 정말로 회사가 너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제 3자한테 잘 말하지 않죠. 진지하게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성장, 매너리즘, 내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방금 아까 전에 봤던 개발자의 채용 전략, 마케팅 전략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는 직무 몰입과 관련이 크게 되고 이를 통해서 평소에 개발자가 커리어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현업에서 인정받을 때 기술의 실무 적용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습한 거? 오케이. 그런데 너 이거 실제로 써봤어? 서비스 배포 경험 있어? 이전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이걸 적용해 본 적이 있어? 알고 있는 것, 학습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는 실천해 본 것, 실제 경험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이런 실전 경험을 만들어 가려면은 내가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 실천과 실무 적용의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시대, 특히나 개발 시대는 기술 변화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우리 회사의 코드, 우리 회사의 기술 스택은 레거시하게 보여요.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체로 리드를 하기보다는 팔로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닌다. 개발 업계에서 좋지 못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한 회사에 오래 있다는 게 물경력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 회사를 너무 짧게 짧게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한 회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오여버린 건 아닌지도 조심하면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개발자의 이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자는 직무 몰입 성향이 강하고 조직 몰입보다는 직무 몰입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것을 지향을 해야 커리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과 문화에 있고요. 그렇기에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조직도 만족되는 회사면은 더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때문에 회사 문화보다는 조직 문화, 여기에서의 조직 문화는 팀바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팀이 잘 굴러가면 비교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개발자 출신의 운영진 분께서 복잡한 연계 말고 이 팀에서는 이거 딱 하고 저 팀에서는 저거 딱 하고 이렇게 정의하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하죠. REST API처럼 도메인 딱딱 분리돼 있어서 굴러가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직이 그럴 수도 있고 업무상 특성이 그럴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개발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개발자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열등적인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개발자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은 명심해야 될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개인의 석양,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다양한 동료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같은 직무인데도 불구하고요. 때문에 오늘 얘기가 일반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이는 큰 흐름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의 운을 띄워본 거죠.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HR 채용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죠. 깨지고 부서지는 중입니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별첨을 준비해봤어요. 사실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한 얘기는 모든 직무에게 이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더 생각해 볼 주제랑 그리고 개발자와 직무 몰입, 조직 몰입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나눈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관련된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이 두 번째 회사고요. 모두 스타트업인데 3년씩을 다녔어요. 스타트업의 경우 이직이 대체적으로 빠른 게 보통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다닐까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타트업 때 1년쯤에 이직을 고민을 했었죠. 특히 교육은 헌신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소모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소모품이 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을 시작을 하셨다가 2, 3년 차 만에 지쳐서 떠나시는 분들, 다른 직무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 차쯤에 회사에서 배울 거는 다 배웠더라고요. 그때쯤 되면은 입사 동기나 아니면 선배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른 회사 갈 생각 없냐? 이직 준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요.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었고 저도 고민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1년이면 배우는 것이 끝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회사 찾아서 이직하고 이게 너무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이직을 하는 게 좋을까? 이직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도 고민을 했었고 제가 냈던 해답, 저의 해답은 초반에는 회사에서 배우는 게 클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들이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 것이고 노하우가 쌓이거나 쉽게 해나가는 능숙함이 늘어나는 계기가 올 것이다. 그때쯤에는 내가 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의 비중이 점점 옮겨지다가 더 이상 회사에서 배우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의 폭도 한계치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100% 이직을 해야 되는 시기. 그렇게 정리를 하니 저는 만족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딱 조직 몰입자의 사고방식이죠. 저는 개발자적인 사고도 갖고 있었고, 교육자적인 사고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저는 너무 명확하게 조직 몰입자 성향이 강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동료들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통한 성장이 중심인 사람, 그런 동료는 아마도 업무 반복이 되는 시점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가 1년 뒤, 2년 뒤 소식을 들어보면은 또 회사가 바뀌었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이직이 좀 작게 되는구나. 이 친구는 회사를 통해서 얻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구나. 그게 제일 우선되는구나라고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 같은 유형이 있죠. 스스로 성장을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안정된 업무, 내가 배운 거가 이제 내 것이 됐으니 능숙해졌으니까 시간적 여유나 뭐 마음적 여유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더 만들어 보거나 리드해 보거나 TF를 만들거나 아니면 별개로 개인 공부를 하거나 내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해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유 시간에 뭔가 완전 다른 걸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트라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도 이직을 했죠. 그때 당시를 회고를 했을 때 직무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 그리고 가치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조직에서 제가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HR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상태를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조직 몰입사 성향이 강한데 직무 몰입과 직무 만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하지만은 조직 몰입이 안 됐고 조직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뭐 이렇게 유형을 나눴는데
월급 루팡인 사람은 뭐 만족이 되든 안 하든 알아서 다닐 것이다. 월급 받으면서 농땡이 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것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대신에 주변 동료들한테는 득이 되질 않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도 결국에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회사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관점이자 개념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직무 몰입자, 조직 몰입자랑 상관없이 회사원이라면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 5년, 10년, 20년 남은 사람이라며 은퇴가 있는 사람이라며 성장의 욕구, 물 경력의 염려는 모두가 있잖아요. 회사에 따라서 내 성장이 커지고 작아지는 상황은 같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회사에 큰 기대를 안 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언제적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보니 회사를 통해서 얻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 느꼈고 순도가 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와 별개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조직 만족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수치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개인주의는 아니고 개인 몰입자라는 말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이게 개인 브랜딩의 시작인가? 개인 브랜딩을 생각을 해보는 시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죠. 열심히 회사를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책을 쓰시고 개인 브랜딩, 멘토링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는 강의를 한번 찍어보면서 개인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개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일 시작 전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개인 브랜딩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개인 브랜딩의 시작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죠. 이게 정확한 해석일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개인 브랜딩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회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한계치가 있다.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회사에 큰 기대를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좀 시작하게 되지 않나.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라고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발자 직무 몰입, 조직 몰입과 관련돼서 먼저 생각한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관련된 논문들이 꽤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2012년에 나왔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직무 만족이 조직 몰입도와 이직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고 뭐 한계점까지 잘 설명해 준 글이 있었는데 이거는 비교적 짧은 글이라서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2012년도 글이라서 현재 상태랑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는데 직무 몰입, 조직 몰입에 대한 키워드가 제목에는 없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업무 지속 수행 의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직이나 이 몰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의 요인을 분석하다 보니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개발자는 직무 몰입 성향이 강한 직업인 게 확실하니까 직무 몰입에 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직무 만족을 올려서 이 회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 키워드 쪽을 보면은 근무 환경, 지속 근무 의도, 조직 몰입, 직무 만족의 관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근무자의 지속 근무 의도에 대한 특성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난이도 및 개발 기간 산정에 대한 감정. 이것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긴 한데 개발 회사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SI도 있고 SM도 있고요. 개발 회사의 유형도 다르고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의 형태도 다를 텐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들이 개발자들한테 소프트웨어 담당 팀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초록 키워드 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한 얘기는 모든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매니저로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 이번에 개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개발자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건지 한번 경험을 해 보려고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개발자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럽고 이런 일들을 해 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이해하고 개발 업계에 대한 관점들, 이분들한테 새로운 관점들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새로운 생각이나 느낀 점들이 있다면은 저한테도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